중국 동부 장쑤성에 역대급 재난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총 1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데요. 지난 1일 중국의 매체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 난통시에서는 약 4시간 동안 초속 45.5m의 강풍이 부는 것으로도 모자라 500원짜리 동전만한 크기의 우박이 무수히 쏟아졌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강한 바람에 공항의 비행기는 360도 회전하는 기묘한 모습을 보였고, 거리에 설치된 옥외 간판 등은 여기저기 휘날리며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재난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폭우로 인해 불어난 물은 곧 바닷물과 만나게 되었고, 고도가 낮은 지역은 바닷물까지 함께 섞여 마치 해상도시를 보는 듯한 광경을 자아냈습니다. 사람들은 보트를 타고 다니며 이곳저곳 떠돌아다녔고, 길가에 세워져 있던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은 바닷물에 의해 부식되어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역대급 재해를 맞이한 곳은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정확히 같은 날 일본의 동북지방에서는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이 지진은 쓰나미는 불러오지 않았지만 이로 인해 건물의 유리창이 깨지는 피해도 발생했다 하는데요. 지진의 세기가 강해 멀리 떨어진 도쿄에서도 지진을 느낄 수 있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때문에 도호쿠 신칸센 등 일부 열차는 한동안 운행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쓰나미의 우려는 없지만 일주일 뒤 여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일주일 뒤 예상되고 있는 폭우와 함께 겹치면 심각한 산사태도 일어날 수 있다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지진이 잠재하고 있는 위험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미야기현의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후쿠시마현이라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실제로 후쿠시마 제1원전을 비추는 CCTV를 보면 마치 이곳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 마냥 심하게 요동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현에서조차 집 안에 있던 모든 물건이 흔들리고 거리의 신호등도 휘청거릴 정도였다고 하죠. 일각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에서 보관 중인 오염수 저장 탱크도 일부 범람했을지도 모른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는 예정된 시일보다 하루라도 빨리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여지는 많은데 그때마다 후쿠시마 원전에 이목이 집중된다면 아무리 미국 정부와 세계 원자력 기구의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외 국가들의 항의에 부딪혀 태평양 방류 계획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본이 맞이한 악몽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30일 일본의 NHK통신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29일 요코하마항을 출항했던 대형 크루즈선 아스카 2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하선 후 코로나19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승선 직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심각하다 합니다. 이 승객과 접촉한 인원은 모두 격리 조치를 해야 하는데, 좁고 밀폐된 크루즈 여객선의 특성상 모든 승객을 격리시켜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사실상 이 크루즈선을 일본 열도로부터 격리시켜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마치 작년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5의 악몽을 재현하는 듯 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720명의 인원이 인질로 잡힌 상태인데 긴급 사태 선언이 발효된 직후임에도 출항을 강행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5 사태가 터졌을 때 일본은 여기서 발생한 확진자 수를 일본의 확진자 수에 포함하지 않고 아예 따로 집계한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이것을 조롱하기 위해 나왔던 말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독립국이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스카 독립국이 탄생했다는 네티즌들의 조롱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운 것도 하나 없고 눈 가리고 아웅식인 일본 정치의 특성상 아스카 2호에서 발생하는 확진자들 역시 일본의 공식 통계에서 빠질 것이라는 예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바다에서도 뜻밖의 재앙이 발생하여 현재 중국인들을 패닉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권리를 독차지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경계선을 그어 중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항모 전단을 남중국해 이곳저곳에 배치하여 언제라도 주변국을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죠. 이는 미국이 항행의 자유를 주장함과 동시에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대만을 보호하는 것 역시 실시간으로 견제하겠다는 목적이기도 한데요. 최근 미국은 중국의 이러한 행위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신승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행복한 상상을 무참히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의 사진은 필리핀에서 작전을 수행 중인 이지스 구축한 머스티남의 함장이 함교의 난간에 두 다리를 올린 채 찍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저 멀리 보이는 선체는 중국 해군의 상징인 랴오닝함으로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해상 전력인데요. 미군의 함장이 난간에 발을 올린 채 느긋하게 지켜보는 이 사진이 의미하는 바는 간단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무엇을 준비하든 가소로울 뿐이다. 또한 미군은 24시간 중국 해군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경고이기도 했는데요. 이 사진을 본 중국은 당연히 붕괴했습니다. 미국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른다며 부들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분노가 무색하게 불과 2주 만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 해군은 항공모함 랴오닝함을 필두로 구축함 난창함, 구축함 청두함, 구축함 타이위안함, 호위함 황강함, 보급함 후르누함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이 형성하고 있는 진영의 정중앙으로 미국의 구축함이 침투했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위성사진으로 찍혀 중국의 철옹성이 너무나도 간단하게 뚫렸음이 드러났죠.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선체인지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앞서 중국의 도발을 감행했던 미군의 이지스 구축함 머스티남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2번이나 강펀치를 날린 셈인데요. 이 소식을 들은 중국은 강력한 반박 보도를 낼 뿐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 항모전단의 진용은 깨지지 않았다. 위성 사진에서 보이는 모습은 미 해군의 구축함이 중 해군을 중심에 파고든 것이 아니다. 이미 기동하고 있던 전단의 길목을 막아 후미의 선체가 앞선 선체를 뒤따르지 못하도록 차단한 것일 뿐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즉, 미군의 방해로 중 해군의 전단이 반으로 갈라졌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럼에도 그들은 미 구축함은 상대적으로 기동력이 약한 보급함인 후른후함 앞쪽으로는 들어올 수 있었지만 황강함을 추월하지는 못했다며 정신승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중국의 해군은 선체들 사이에 속도 조절도 제대로 되지 않을 만큼 훈련이 미비하며 얼마든지 적군에게 중심을 털려 반으로 갈릴 수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었죠. 겉으로만 멀쩡한 항모전단이라는 뜻입니다. 상대 선체의 종류가 어떻게 됐든 후르누함보다 속도가 빠른 배라면 얼마든지 중국을 대표하는 핵심 전단을 파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요트라 할지라도 말이죠. 사실 중국의 군사력의 껍데기뿐인 것은 이미 전 세계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중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투기인 젠20은 거대한 카나드 날개와 엔진 노즐부의 고질적인 문제로 사실상 스텔스 기능이 없다고 해도 무방한 것은 모두가 알고 있죠. 더군다나 중국에서 미국의 스텔스기를 잡겠다며 야심차게 만들었던 스텔스 레이더는 실전에서 전혀 무용함이 온 천하에 탄로나기도 했었는데요. 시리아가 스텔스기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의 JY-27 레이더를 값싸게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리아와 대치 중이던 이스라엘은 F-35 스텔스기로 JY-27 레이더를 가볍게 폭파시켜버렸죠.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